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상가주택 네.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저도 좀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그랬더니 뭐 난리도 아니구만. 뭐가 난리도 아니에요. 괜한 공포를 주는 거지. 어떤 공포? 클릭 수를 유발하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다 죽었다, 뭐 망한다. 망한다, 뒤진다, 길거리 다 앉았다, 자빠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뭐 조회수 따먹기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오늘도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가주택 네. 보통 점포 겸용이라고 그러죠. 네. 상가주택. 자, 예를 한번 그려봤어요. 웃기죠? 네. 자, 이게 여기 양주 옥정은 상가주택이 1층은 상가, 그리고 나머지 2층, 3층, 4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돼요. 네. 그래서 가구 수는 5가구. 하나, 둘, 셋, 넷, 5가구. 1층은 반드시 상가여야 됩니다. 네. 법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보면 건폐율 60%, 용적률 180%, 주택은 5가구까지 질 수 있고 네. 상가는 짓는데 6대 4 이상의 비율로 져야 돼요. 네. 주택만 상가만 짓는 거 안 된다. 네. 주택도 반드시 져야 된다. 아시겠죠? 네.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주차 세대당 하나예요. 여기는 네. 다른 데는 면적으로 가죠. 네. 그런 데도 있어요. 여기는 세대당 하나예요. 양주시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가 한 대. 자, 합치면은 주차는 자 5대. 주차가 5대고 그다음에 상가가 한 대죠. 네. 얘하고 플러스를 해야 돼요. 그럼 몇 대? 6대. 6대가 되죠. 6대를 돼야 돼요. 만들어야 돼 반드시. 네. 요게 다 찾아 먹은 겁니다. 네. 그럼 한번 보자고요. 구조를. 우리 남부지방을 기준으로 할게요. 옥정은 아직 여기까지 안 갔어. 네. 옥정은 설명하고 싶은데 옥정은 여기까지 안 갔어요. 자, 전세 플러스 대출로 보통 상가주택을 구성을 해요. 한 세대가 만약에 1세대가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 한다. 그럼 5세대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12억 5천만 원이 돼요. 네. 거기다 은행 대출을 한 6억 정도 받아. 네. 자, 그러면 18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축을 하고 돈을 가져가죠. 그렇네. 자, 요게 그럼 남부 쪽에 있는 여기 제2기 신도시. 구리 쪽 그리고 네. 거기가 가까운 쪽이 요렇게 됐어요. 네. 대출 받아서 건물 짓고 전세 놓고 돈을 가져갔어. 자, 그러면 어디에 수익은 그대로 먹는 거야? 1층 상가. 네. 자, 1층 상가의 수익은 그대로 다 자기께 됩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월세죠, 보통? 그렇죠. 1층 상가를 자기가 다 먹는 구조예요. 돈도 가져가고. 자, 그러면 옥정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빨리 건물이 안 지어졌을까? 옥정이 건물이 빨리 져져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전세금이 거기까지 안 갔다는 거지. 아직은 옥정이 전세가가 좀 수도권에서 낮은 편이죠. 은행 대출은 비슷해요. 네. 그리고 얘는 평수도 작아서 건축비도 작았어. 그렇죠. 네, 여기가 그래서- 또 옥정이 평수가 좀 커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쪽 애들은 요렇게 돈 들이고 돈을 가지고 갔다 오히려 땅 사고 집 짓고 전세 놓고 은행 받아 돈을 가져가고 1층에 수익이 나왔죠. 그럼 처음에 한 놈들이 제일 많이 돈을 벌었겠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구조잖아요. 자, 그러면 옥정을 한번 볼게요. 5가구 전세를 놓으면 우리는 땅이 좀 큰 편이니까 구분을 짓자고. 그래서 2층과 3층은 거의 똑같이 나와요. 요렇게 했을 적에 지금 전세금이 얼마 정도 되죠? 1억 2천에서 한 1억 3천 정도 잡으면 곱하기 4세대. 요렇게 했을 적에 4억 8천에서 5억 2천만 원이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아까 경기 남부였던 애 2개밖에 안 되죠? 전세금이 작은 거야. 자, 그런데 4층 복층을 한번 보시자고. 우리가 4층, 땅이 크니까 우리는 4층을 복층을 해서 할 수도 있어.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전세가
한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네. 이렇게 했을 적에 6억 8천에서 7억 7천만 원 정도가 돼요. 네. 전세금을 받으면. 네. 자, 그리고 대출을 6억에서 7억 정도 받으면 총 내가 들어가는 여기 투입되는 자본은 12억 8천에서 14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자, 요렇게 되면 나머지 부족한 비용은 내가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전세와 은행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상가주택 건축지 총 소요 비용. 자, 토지 6억에서 7억 5천만 원 정도 하죠. 네, 건축 약 9억 원. 자, 그런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5천만 원 정도는 대충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안에와 내 밖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총 비용이 자, 토지와 건축까지 다 했을 적에 약 15억에서 16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자, 그러면 레버리지가 있죠. 네. 이 돈에서 갖다 쓸 수 있는 돈들 남의 돈으로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레버리지. 12억 8천에서 14억 7천만 원. 전세금하고 요게 은행 대출이죠. 요 금액이 전세와 은행 대출을 다 합치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필요 비용은 내 돈은 약 2억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만만해 보이죠? 그러게요. 2억 2천만 원이면 될 것 같지? 안 되죠. 함정이 있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정말 조심해야 돼. 1층 상가에서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네. 왜? 다 전세 줬잖아. 주택 수익금 얼마? 0원. 근데 뭘 내야 돼? 대출이자. 매월 대출이자를 내야 돼. 네. 그러면 한 150에서 180 정도. 남는 게 150에서 없는데? 180 정도. 그럼 상가에서 수익 같은 걸로 대출 이자 내면 남는 게 없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상가에서 이 모든 수익을 이자를 지불을 해줘야 돼. 그쵸? 그러면 이자 비용이 월 150에서 180만 원이라고 치면 상가에서 받아갖고 이자 내고 나면 뭐가 남아요? 없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주택의 수익률. 상가를 좋은 놈을 해야 되는 거지. 입지가 좋아야 돼. 상가가 월세가 350에서 상가에서만 500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입지를 택해야 돼요. 아우, 그런 물건이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데 토지 가격을 1억 더 주고 2억 더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좋은 입지를 보는 눈이 없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대부분 우리 보면은 저 잘 되게 좋아요. 월세 500 주세요 그러잖아요. 2년 동안 공실이야.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입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어 우선은.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나타나? 쪼개기. 쪼개기가 뭐냐? 우리 5가구를 몇 가구로 쪼개요? 20에서 15가구로. 네. 뭘로 집어넣어? 원룸 투룸. 그냥 원룸이지 뭐. 월 얼마? 500에 보증금 500에 월 얼마? 40에서 45만 원. 깔끔하죠? 네. 야, 이렇게 되면 10개 되면 450 아니야. 네. 그러면 1층 수익률이 아니라 2층 수익률이 되게 많이 나왔죠. 이 구조로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끔 요거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신도시에 상가주택 사면 큰일 난다. 그거 다 대부분 쪼개기 한 건데 사기 맞는다 그러잖아요. 자, 사기를 맞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기를 어떻게 맞아? 사장님 이거 사기 못 맞아요. 그건 그냥 공포심 유발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걸 순기호 계약을 하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되고요. 손해배상도 해야 돼요. 누구도 내야 돼? 중개사도 다 물어줘야 돼. 그죠? 건축물 대장 뜨면 나오고. 왜냐하면 얘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고 이거는 당연히 매수인 고지 의무예요.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해야 돼요. 사기를 맞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때려 죽여도 없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체크하게 돼 있죠. 그렇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크랙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체크하게 돼 있어.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이 중요한 사항을 위반 건축물이라고 등재된 사항을 말을 안 해주고 거래를 해? 적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예, 수수료 돈 1,000만 원 먹자고 10억 물어줘? 말이야 뭐야 그게.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쪼개기를 했다고 그래서 사기를 맞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예, 그런 거 인터넷 보고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바보 소리 들어. 나 할 수가 없어. 왜? 공인중개사들이 자기가 다 물어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당연히 등재가 돼 있고 매수인의 고지 의무가 있어요. 사기를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어.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개인 간 거래를 했다가 얘가 얘기를 안 했대. 계약 해지 당하는 거고 손해배상 다 해줘야지. 네. 사기 맞을 수 없어요. 네. 인터넷에서 그런 거 보고 전화하지 마세요. 이거는 클릭수 유발을 하는 거고 그거 못 팔게 똥탕 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건 거 알아봤죠? 어떤 돈으로 건물을 짓는가. 은행과 전세 레버리지. 수익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상가? 상가에서만 나온다. 자 그래서 입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 사시는 분들이 입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땅에 따라서 건축이 완전히 바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맞상가에 있는 놈, 바깥을 보고 있는 놈, 밖에서 보이는 놈, 밖에서 안 보이는 놈, 자, 다 다르겠죠 건축이. 그렇죠. 자 그런데 지어진 건 어떻게 져요? 다 똑같이 져. 건축을 할 적에 임차를 어떻게 드릴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맞아. 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죠. 대출 이빠이 받았지, 전세 다 받았지, 대출이자. 대출이자 나가지, 세입자 안 들어오지. 자 이제 끌어안고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구조를 알고 도면 검토도 전문가에게 딱 해서 임차를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토지를 찾고 건축을 한다 그러면 실패할 일이 없지. 그렇죠. 그렇죠. 입지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건물을 지니까 도면이 저세상 도면이 나오는 거고. 저세상 도면.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붕어빵처럼 찍어낸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팔 수가 있어 없어. 임차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야? 대략 난감하는 거죠. 그렇죠. 대량 난감이 아니라 폭망한 거지. 돈을 그렇게 갖다 써서는데 그거 어떻게 갚을 거야? 10매덕이야 10매덕. 그렇죠. 여기에 대한 생각을 너무 안 하시고 보면 땅을 산다. 그리고 받을 수 없는 임대료를 제시를 한다. 입지에 따라서 임대료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임대료가 저기 다 동일로 똑같은 자리. 그렇죠, 그렇죠. 내 자리가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자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내 상가에 임차인이 들어오게 할 것인가. 현재의 트렌드가 뭔가를 보고 세워야 돼. 자, 그러면 건축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 유튜브를 보니까 뜬금없이 쪼개기를 많이 해서 그거 사면 사기 맞아서 큰일 난다. 뭐 이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쌍팔년대나 하던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으니 참. 근데 사람들이 그게 진짜 혹해요. 모르니까. 그 진짜인 줄 알아요. 모르니까. 네. 상가주택 좋은 거 사면 떼돈 벌어요. 네. 자 그런데 덮어놓고 아무거나 사서 옆에 집처럼 똑같이 저렇게 지어주세요. 뭘 모르니까 졌어. 어떻게 돼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지. 이러면 망한다. 그죠? 이러면 망한다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떼돈을 벌고 하나는 망하는 거예요. 계획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네. 공포를 불어넣는 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심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